지금 박근혜 최순실 재판은 아직 판결 선고 안 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네. 그건 별도 재판부가 있는데 이 지금 조윤선 재판부에서 물론 박근혜와 공모하여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직권남용 및 강요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기소가 돼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이재용 재판도 그렇고 최순실 박근혜 재판이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심리를 안 한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최순실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게 그 보도 자료가 나간 이후에 그쪽 재판부에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보도 자료가 나온 이후에 그 서울지방법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미리 박근혜 최순실 무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 아니냐. 황병훈 판사 당신이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애매하게 해명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보도자료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보도자료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공범관계인지 아닌지를 재판에 전제사실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심리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 지금 알려진 것을 보면 주변 그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나와서 증언 내용이 조윤선은 잘 몰랐다. 아니, 조윤선 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조윤선 들어가기 전에 저는 박근혜는 여기과 공모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네네. 그 논리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궤변이던데 완전히. 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 보수주의의 지지 세력에 의해서 당선돼주고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를 배제를 하고 우파를 지원하는 것은 국정기조다. 네. 그 국정기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 판결 내용이에요? 네. 난 그런 거 안 읽어보니까 참 행복하게 살아. 그걸 읽어본 사람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 뭐 2013년도에 9월 달에 이른바 대수비라고 그랬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러니까 좌편향 문화계가 많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도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정무수석이나 그 문화교육수석 수석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요. 내린 사실을 다 인정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죠. 교육문화수석하고 문체부 장관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국정기조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지 구체적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지시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범행 계획을 구체적 지시한 건 아니다. 좀 애매하게 그러면 김기춘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실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지시가 위법이 아니고 범죄 행위가 아니면 김기춘도 범죄 행위가 아니지. 그것도 무죄지 그럼? 그리고 그 밑에 문체부 정무수석실의 비서관이라든지 문체부의 공무원들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에 모순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웃긴 게 보수주의를 표방해서 당선됐다. 이거와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을 그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국민들을 편가르게 한 것은 정당하다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갖고는 죄는 안 되는데 실행하는 순간 죄 아니에요. 예컨대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은 그 단위가 결정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단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의 권한을 침해해서 위법한 그 권한을 침해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지시를 하는 자체가 범죄거든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 왕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판결 자체에 판사의 인식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왕조 국가의 왕을 상정을 해놓고 판결을 썼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해는 되네. 네. 아무튼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적 공분이 좀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네. 이게 우리가 회사에 몇 억 정도 횡령하면 3년, 5년 실형을 때리잖아요. 네. 이게 지금 김기춘 부분은 상당수가 유죄가 됐잖아요. 그런데 네. 3년형, 징역 3년형이라는 게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김기춘이가 그렇게 국정농단하고 이게 법률에도 없이 이렇게 우파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고 자기와 사상과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 배제시킨 거잖아요. 이거는 헌법을 유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3년이라는 것은 마치 뭐 회사 돈 한 1억, 1, 2억 정도 횡령한 거 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판결문의 이유를 보니까 가관이에요. 판결 이유가 뭐냐면 피고인들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인데 그래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었다는 인식에 따라서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으려는 의욕이 넘쳐서 범행에 이르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의 범죄는 개인 이익 등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지금 다른 사건 있잖아요. 예.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분명히 다르다. 차원이 분명히 다르다. 이렇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이야. 아니 헌법 정신을 유리한 것보다 더 심각한 법이 어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돈이 궁에 가서 물건을 좀 훔쳤다. 그리고 내가 돈이 궁에서 좀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죄인데, 이 헌법을 유린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 편가르게 하고, 이런 거는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헌법이라는 우리 국가 질서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 헌법 정신을 훼손했으므로 탄핵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의 이유가. 이것은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범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처한다. 매우 무겁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니에요. 사상의 자유까지 침해만 하면 아닌데 이 사람들을 원래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 자체를 다 박탈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국가의 세금을 탕진한 거예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법치주의 자체를 문란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국가에서는 법과 원칙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잖아요. 기둥을 뿌리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어요.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이 바로 이 사건이 국정농단인데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논리대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려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 탄핵되면 안 되는 거예요. 탄핵되면 안 되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이 사람 5%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됐다는 거를 피고인들이나 공범자들을 인적사항을 다 쓰잖아요. 몇 월 며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한 자이다 이렇게 다 쓰잖아요. 예. 그거도 안 썼어. 그저 약칭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약칭을 썼어요. 이하 박근혜 전 대통령 이하
대통령이라고 표시한다 해서 계속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사상에 문제가 있네, 이 사람은. 이 판사의 제가 생각에는 아마도 추정을 하건대 박근혜 대통령은 별 죄가 없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난 조심스럽게 좀 추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보통 이렇게 하면 이하 전 대통령이라 한다. 이 정도는 쓰거든요. 예. 그리고 앞에 표시할 때도 정확하게 피고인 박근혜라고 한다. 피고인.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피고인이니까. 그러니까 피고인은 표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몇 대 대통령으로서 몇월 며칠 헌법재판소의 탄핵 장한자이다. 이하 다 기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기니까 이하 전 대통령이라 하든지 이하 박근혜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하 대통령으로 칭한다 그랬어요? 대통령이라고 칭한다고 해갖고 그렇게 다 돼 있어. 이런 깨알 같은 건 우리 못 찾아냈는데. 예? 판결문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변호사인데 왜 봐요? 그러니까 판결문은 400페이지 되는 걸 보기 어렵죠. 400페이지 된 걸 다 봤어요? 다 보죠, 우리는. 요즘 수임 안 들어온다 그러니 할 일이 없나 본데. 수임이 아니라. 눈이 퀭한데요. 아니, 우리가 이제 중요 사건들. 요즘 돈 못 번다고 막 죽으려고 그래. 중요 사건들은 그렇게 사실은 판결문을 봐야지 일반인들은 신문을 보고 하는데 신문들은 전문가들의 해석이 아니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내가 보면 주변 그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나와서 증언 내용이 조윤선은 잘 몰랐다. 조윤선 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조윤선 들어가기 전에 네. 저는 박근혜는 여기과 공모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네네. 그 논리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궤변이던데 완전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 보수주의의 지지 세력에 의해서 당선돼주고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를 배제를 하고 우파를 지원하는 것은 국정기조다. 네. 그 국정기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판결 내용이에요? 네. 난 그런 거 안 읽어보고 참 행복하게 살아. 그걸 읽어본 사람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네, 진짜. 그러니까 2013년도에 9월 달에 이런 지금 박근혜 최순실 재판은 아직 판결 선고 안 났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그거는 별도 재판부가 있는데 지금 조윤선 재판부에서 물론 박근혜와 공모하여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직권남용 및 강요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기소가 돼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재용 재판도 그렇고 최순실 박근혜 재판이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심리를 안 한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실제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박근혜 최순실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지시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범행 계획을 구체적 지시한 건 아니다. 좀 애매하게 그러면 김기춘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실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지시가 위헌 위법이 아니고 범죄 행위가 아니면 김기춘도 범죄 행위가 아니지. 그것도 무죄지 그럼? 그리고 그 밑에 문체부 정무수석실의 비서관이라든지 문체부의 공무원들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에 모순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는 웃긴 게 보수주의를 표방해서 당선됐다. 이거와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을 그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국민들을 편가르게 한 것은 정당하다야. 제가 그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게 그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그쪽 재판부에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에 그 서울지방법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미리 박근혜 최순실 무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 아니냐. 황병원 판사 당신이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애매하게 해명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보도자료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보도자료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공범 관계인지 아닌지를 재판의 전제 사실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심리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지금 알려진 것을 대수비라고 그랬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예. 그러니까 좌편향 문화계가 많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도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정무수석이나 그 문화교육수석 네네. 수석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요. 예. 내린 사실을 다 인정해.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죠. 예. 교육문화수석하고 문체부 장관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국정기조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지 구체적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